수사학의 정의 기억나시죠? 수사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안에 관해서 어떤 주제가 주어졌던지 간에 그 주제에 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. 그것이 그런 능력이 수사학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법안이든 정책이든 이런 법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, 우리 도시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정책을 쓸 때 우리 도시에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만들겠죠. 근데 그거를 이제 대중 앞에 내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 세계를 그려내서 제시하는 거가 되겠죠. 그럼 청중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런 사회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표를 던지겠죠. 이제 그 동의하는 표에 던진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려준 그런 그 새로운 도시 국가 속에 내가 하나의 시민으로 참여하겠다. 이런 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사학이 다루려고 하는 말은 연설인데 그 연설은 대체로 그런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말로써 그려주고 사람들에게 그 속에 들어와 살 것을 권유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. 자,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말하는 사람, 즉 연설가와 말을 듣는 사람, 청중과 그리고 청중과 연설가를 연결하는 말,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. 근데 설득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? 청중 속에서 이루어지겠죠. 네. 그러니까 청중을 잘 분석하면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온다. 설득이 가능한 지점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청중을 한번 분석해보자. 이렇게 되겠죠. 청중도 인간인데 그 인간의 마음,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psique, 영혼을 분석해보니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 굉장히 이성적인 요소. 그거를 그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성적인 요소. 그걸 파토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품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. 그걸 에토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로고스, 에토스, 파토스. 우리말로 하면은 이성, 감성, 품성. 이걸로 이루어졌잖니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동의하시나요?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긴 저는 동의해요, 정말로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잘 건드리면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, 그 로고스 부분으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납득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지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과 논리에 부합되게 말을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이제 듣고 그래 하고 동의를 해놓고도 근데 하기 싫어. 네가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공감이 되지 않아서. 그렇죠. 저 사람이 분명히 말하는 걸 내가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은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의 평소 행적을 봐서 저 사람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.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재수없어. 뭐 이런 느낌이 가죠.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. 말은 맞는데 저 사람 말을 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더라도 사실적으로 설득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바로 에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저 사람은 정말 옳은 길만 갔어.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뢰할 만해. 하면 우리가 설득이 된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논리학적인 요소인 그 로고스적인 요소가 1차적으로 갖추어진 다음엔 그 에토스적인 요소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요소가 더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저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피곤해. 또 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. 우울해. 또는 지금 나 화나서 그 사람대로 하기 싫어. 이런 감성적인 것이 두 가지 요소에 설득이 됐더라도 완전히 설득되지 못하는 요소로 발목을 잡는 요소로 남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,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인지 이런 것이 그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. 로고스, 에토스, 파토스, 즉 하나의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 세 부분을
종합적으로 잘 바꿔줘야 그 사람이 내 말에 전적으로 설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동의가 되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왠지 안 믿게 되는 게 네.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파토스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노트북을 사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. 상당히 고가라서 부모님께 선뜻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그때 노려서 얻어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바로 네. 이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청중의 감정이 그렇죠. 파토스에 네, 집중해서 네, 네. 설득에 성공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. 교수님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지금 아주 그럴듯하고 공감이 되는 사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래야 합니다. 제 말 믿으시죠? 하면 다 따라오겠죠? 그러니까 갑시다 할 때 가야 이제 이게 완전한 설득이 완성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그 파토스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점에서 이제 훌륭한 연설가들은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자신의 삶의 행적과 자신의 품성 또 다른 사람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논리적인 것과 품성적인 것을 잘 바탕을 둔 다음에는 그 적절한 공포와 희망을 불어넣어라. 그럴 때 청중은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네.